12음성은 이제 이거는 이제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요반 우리가 기초를 할 때 이거를 목적을 그러니까 공부의 목표를 뭘 해야 되나 뭐 암기해둬야 돼. 이게 애매야 된단 말이야 이거. 이게 녹록치 않거든 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식간이에 있으면 지지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자축, 임묘, 진섬유 있어. 그러면 해까지 다 있어. 그러면 이거 하면 120개인데 10 곱하기 10이면 120이잖아. 이거 다 해야 돼. 다 해야 돼. 또 사실은 암기를 해야 돼. 근데 이거를 보면 암기를 안 하고서 하려고 하는 요령이 있어. 뭐냐면 이제 뭐 삼합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목은 해묘미고 이제 그 해묘미이기 때문에 뭐 해에서 장생하고 뭐 왕지가 되고 뭐 묘지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뭐 음가는 뭐 또 저 인호술로 해가 돌려가지고 뭐 생하고 뭐 저 이런 방법이 있거든요. 하다 보면 그 방법이 보여. 이 요래 하면 되겠네 하는 게 있는데 처음에 할 때는 그 방법마저도 외워야 돼. 그러니까 어리석은 짓이야 이게. 어리석은 짓. 그러니까 사주를 많이 보면 저절로 이게 됩니다. 이게 틀림없이 되는데 사주를 많이 보기 전에 이걸 외워야 되잖아 우리가. 외워야 사주를 보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좋은 방법은 무조건 외워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쉽게 갑은 해에 장생하고 이런 식으로 외워야 돼요. 갑이 해에 장생, 자의 목욕 이런 식으로 그 용어를 그대로 이제 외워야 돼요. 하나 외우다 보면 이걸 이제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부엌에도 하나 붙여놓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러면서 그죠? 이 연불하듯이 계속 외워야 돼. 그래서 글자만 딱 보면 금방 눈에 이래 이거 뭐 이렇게 해줘야 사실은 공부가 수월해요 이게. 그 요령을 찾으면 안 돼. 이거 단순하게 무조건 외워야 돼 이거는. 예, 그게 최고. 저도 얼마나 외우려고 이 머리 나쁜 머리에 이거 외우려고 온갖 방법을 다 했거든요. 진짜 온갖 방법을 다 해가지고 외우려고. 근데 무식한 게 최고야. 무식한 게 최고야. 그냥 계속 보고 외우는 거야. 그럼 어느 순간 이게 이거 그냥 입에서 탁 나옵니다. 나오는데 한번 해봅시다. 이게 이제 방법을 일단은 어떻게 뭐 어쩌단 말이지 이거를 하는 거죠. 올해 경자는 내년에 신축년이에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천간하고 지지의 그 관계를 12운성이라 하거든요. 12운성이라는 거는 천간이 10가지가 있는데 얘들이 지지가 12가지의 단계로 딱딱딱 이렇게 움직이잖아. 계절을 가지고 움직이거든요. 그런 계절을 가지고 움직이니까 야들이 계절이 이렇게 딱딱딱딱 바뀌니까 천간이 어떻게 하냐면 모양을 일정하게 안 가지는 거야 얘들은. 그러니까 모양을 내로 싹싹 바꾸더란 말이야. 이게 그 모양을 12운성이라 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 모양이 어떻느냐 보니까 어떨 때는 막 힘있게 나타났다가 어떨 때 보니까는 안 나타나고 뭐 이런 식이야. 그거를 그 모양이 어떻는가를 명칭을 12가지를 준 거죠. 왜냐면 지지가 12가지니까. 그죠? 12가지를 쭉 해가지고 천간의 모양새를 어떻더라 이렇게 이제 그거를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거를 12운성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볼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실제로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제 해봅시다. 경자년이 왔습니다. 이러면 자라는 계절을 맞이해서 이 경금은 도대체가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12운성 중에 모양을 우리 이야기할 때 요거는 사라는 모양을 가져요. 호칭이 그렇거든요. 사. 죽었다 이 말이잖아 이거. 죽었다 이 말이지. 근데 천간이라는 거는
나타나고 숨어들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변하지, 이 천간이라는 게 아예 막 소멸돼 버리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운에서 무슨 운이든지 오면 제일 사주에서 제일 먼저 받아들이는 그 에너지는 위에 있는 이 천간의 작용력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간에 올해 경장이 왔습니다만 이 경금을 먼저 팍 체감을 해요. 그 꼬라지가 사고 모시고 간에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얘가 왔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왔네 이렇게 딱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데 얘가 요 밑에 있는 얘 계절에 해당되는 요 자수하고 같이 딱 대동을 함으로써 얘의 꼬라지가 경이 여러 가지 모양, 12가지 다양한 모양으로 자꾸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수가 왔으니까 얘는 사라는 무늬를 띠면서 경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오는 거하고 경자하고 위에 똑같은 경이지만 요거에 의하여서 모양을 하는 짓이 약간 저놈 자식이 좀 좀 다르네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요 경자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사주는 요 경자이라면 경자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요거로 인해 가지고 자라는 요 계절을 의미하는 지지의 글자가 옴으로써 얘 때문에 천간의 십간들이 전부 다 모양을 갖다가 막 다른 모양으로 막 내 사주에 막 나타나는 거야. 또 내 사주 안에 요 4가지 글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위에, 그죠? 위에 네 가지 식간이 있어, 10가지. 그리고 대운이 또 하나 또 있잖아, 그죠? 대운에서 하나 있어. 이 야들의 천간글이 야 하나 딱 오니까 다 바뀌어. 전부 다 뭐 슬 도망가는 놈도 있고, 와 나타나는 놈도 있고, 그래 왔나 이렇게 놈도 있고, 다 그렇게 자기의 모양을 이 하나의 글자에 의해서 전부 다 모양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실제로 하면 천간이라는 거는 완전히 없어지거나 소멸하거나 이런 개념은 아니죠. 그냥 그 지지의 환경에서 자기가 그냥 뭐 역할을 조금만 아이고 나는 이제 뭐 일 조금만 해도 되겠네 뭐 이렇게 하거나, 그죠? 나는 그냥 아이고 뭐 가만히 있을랐다 이렇게 하든지, 이런 것들의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거지. 그거를 읽어주는 거, 그다음에 그거를 하는 짓 모양, 이런 것들이 12운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예?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아니고, 세운풀이 할 때 이거를 꼭 써야 되는 거지. 이 세운풀이 할 때 이게 간지의 움직임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그게 됩니다. 이게 기준이 됩니다. 이게 12운성이. 그리고 계절을 이해하는 것,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이 자라는 거는 계절의 글자거든요. 지지의 글자이기 때문에 계절의 이거 함축적인 의미를 이미 딱 이렇게 지니고서 온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냥 월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월이라 하는 것이 계절을 뜻한다, 뭐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은 사주 안에도 이미 이 지지의 요 월을 이제 이 사주 안에서는 여기 이제 월이라는 기준점은 이제 여기 되는 거죠. 근데 이 지지의 글자는 여기에 이미 다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얘들도 이미 계절의 특성을 지니고서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5월에 태어났는데 1에서 있는 그 글자가, 지지의 글자가 자가 됐어. 그러면 계절은 내가 여름에 태어나가지고 5라는 것을 가지고서 살고 있지만, 내 1에 있는 이 계절의 환경을 뜻하는 자수는 이 5와 반대되는 글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도 지나면서 이 5를, 이 계절을 자꾸 무시하는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겨울인데 계속 여름인데, 나 계속 겨울인데 이런 식으로 자는 계속 그렇게 할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겨울에 해당되는 이 글자 때문에 천간에 있는 글자들 중에도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죠? 막 힘 팍 내기도 하고 막 빌빌빌 거리는 것도 있을 거고, 그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글자가 사주에 있다면 요 두 개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작용을 하려는 에너지로서 사주한테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사주 안에서 요
그러면 이제 내년에 신축년 이렇게 보면, 신축년 요거 양지거든요. 양이라는 거예요. 기른다 입니다. 우리 기른다 이 양이거든요. 양육한다 할 때 양이거든요. 신축이 양이야. 그럼 축이 이거는 어떤 계절을 뜻하는 걸 짜면 아까 우리 조금 전에 한 거 봄에 이제 겨울 지나고 겨울이 끝에 막 이제 만물이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요쪽에 어떤 신금요한은 뭐 해야 된다고? 삭을 탁 튀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양이기 때문에 자기가 뭐를 하면서 해야 되느냐 하면 모양새나 이런 것들을 드러내 가지고 내가 신금의 원래 고유의 역할, 신금의 고유의 역할은 뭐지? 화기를 전부 다 모아가 없애버리고 수를 탁 이루어내는 그런 게 금이잖아. 그죠? 근데 그 역할을 어떻게 100% 못한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럼 내가 이거를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편제로 쓰는 사람이야, 돈으로 쓰는 사람이야, 돈예, 육신으로 요걸 돈이라고 가정하자고 해. 그러면 돈을 갖다가 양이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그거를 대하겠어요? 양이니까, 기르니까. 내가 돈을 갖다가 만들어내야지. 이런 마음이 많이 들겠죠, 그지? 이 돈을 받으니까. 내가 예를 들어 뭐 병화일조나 정화일조 이렇게 보자고. 이 돈이. 그렇게 해야지. 이런데 신금이 내가 봤던 대로, 내가 그대로 이 신금의 모양대로 그대로 작용을 하느냐? 그게 아니고 양으로의 모양으로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모양새나 형식이 그게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양이기 때문에 뜻을 크게 가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때 그런 모양새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방법을 이제 이 십용성에서 하면서 우리가 연습을 해야 돼. 의미가 뭐냐, 요걸 이제 해줘야 되는 거. 그리고 애우기도 애워야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죠. 이게 십용성의 기본적인 이제 그 해석을 하는 아주 그냥 기본적인 이제 모양이에요. 그럼 십용성에는 이제 우리가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느냐 이러니까 12가지가 있다고 했으니까 이제 애울 때 이렇게 해야 돼. 생, 왕. 그죠? 그거를 영어나 이런 거는 선생님 이제 그 책에 우리 교재에 있기 때문에 교재에 그 해놓은 거를 잘 보세요. 제가 간단하게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생왕묘 요게 이제 기본의 3가지가 됩니다. 요거는 먼저 목을 갖다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목이라는 기준을 갖다 목으로 일단 둡시다. 그러면 생왕묘 요렇게 기준해 가지고 목은 삼합의 구도 안에서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면 해, 묘, 미 이런 그 틀로 삼합의 이제 지지 구조에서는 그렇게 돌아가는데 그렇게 했을 때 목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목은 우리가 갑과 을을 의미해요. 요거를 목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갑목, 을목. 그래서 이거는 목은 갑과 을을 뗄 수가 없어요, 사실은. 두 개가 딱 따로 붙어야 돼요, 이게. 음양이 원래야 못 떼잖아. 못 떼기 때문에 갑을 두 개로 딱 같이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이게. 딱 두 개가 붙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목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 안에는 갑과 을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 오행 안에는 음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야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해묘이라는 요 지지의 환경 속에서 생왕묘라는 그 틀 속의 회전을 가져요. 생, 왕 이렇게 그죠. 그래서 생왕묘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목이라는 것은 생왕묘의 요 해묘이라는 요 궤도를 돌아가니까 얘들은 이 궤도 속의 특징 속에서 서로가 목기를 이루어내는 목의 움직임, 회전을 이제 지지 안에서 뜻을 가지면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거를 끊어가지고 생왕묘라는 요 계절을 벗어날 때 뭐가 있느냐면 금의 계절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렇게 해봅시다. 요 원리만 일단은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요가 목, 계절적으로 목, 여름, 그 금은 그 가을, 요는 수가 있는 예, 겨울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는 봄이고, 요는 여름이고, 요는 가을이고, 요는 겨울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얘가 요 금이라는 요 계절은 목이 가장 약할 때니까 요 계절을 지나갈 때는 얘의 목은 어떤 뭐냐면 최소화해가지고 제일 작게 지나갈 거란 말이죠. 제일 작게 지나가요. 그거를 이름을 뭐냐면 여기에서 절태양이라 하는 호칭을 붙여주는 게 여기 이제 목의 궤도 안에서 가장 약해지는 게 여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절대 그러니까 당연히 해수와 여기에 있는 봄의 가장 중심이 되는 묘라는 거예요. 묘, 해묘, 여름의 끝자락에 있는 미 이렇게 해서 삼합을 이제 요렇게 짜가지고 얘는 뭐냐 이름을 절태양 해가지고 최소화시켜가지고 가고 생왕묘라는 요 그룹 안에서 목이 크게 계절해서 움직이게 돼요. 근데 얘들이 이렇게만 딱딱딱 움직이는 것은 목이라는 오행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고 요 안에 요 두 개 갑과 을이라는 두 가지는 얘가 크게 이렇게 딱딱딱딱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각기 그 역할이 이제 나눠져요. 그래서 양간은 요 순서대로 해묘미에서 생왕묘 해가지고 해에서 장생하고 묘에서 왕하고 묘에서 왕하고 미에서 묘라 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고 음은 양이 가는 반대로 살짝 돌아가요. 반대로 싹 돌아가면서 목기가 혹시 갑이 양이 못한 것을 음이 하고 음이 못한 것을 양이 하면서 요 계절 안에서 목기들을 안전하게 회전시키는 동작을 움직이게 되는 것이 이제 이 12운석의 이제 그 구조적 원리가 돼요. 자, 그러면 얘가 간목은 똑같이 요거하고 똑같으니까 간목은 해에서 생을 하고 묘에서 묘가 되고 여기서 왕이 됐잖아요, 이제. 근데 을은 요걸 이제 갑이라 하고 요거는 을이라 합시다. 을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반대로 이제 요로 돼요. 얘가 생을 했은 자리에 사가 돼요. 해수가 여기에 들어와요. 그리고 얘가 죽는 자리가 사가 있거든요. 사묘 이렇게 들어가는데 죽는 자리가 오가 되거든요. 요렇게 해서 오에서 요렇게 생을 해요. 을은 오에서 생을 하고 요렇게 바꿔져요. 서로 생사를 갖다 서로 바꿔요. 그래가지고 얘들이 회전하는 것을 음은 양이 가는 거 반대로 싹싹싹 가면서 서로 목기를 갖다 보존을 해줘요. 이렇게 보존 이렇게 해줘요. 이런 식으로 음과 양이 이제 그거를 좀 이따가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큰 틀만 이해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얘들이 서로 지지 안에서 어긋나면서 계속 요 목입니다. 오행적 관계의 목을 이렇게 크게 회전을 시키는 동작을 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운성을 할 때 음과 양이 각기 방향을 그러니까 그 계절마다 하는 동작을 양과 음을 약간씩 어긋나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계속 어긋나면서 지나가요. 막 지나가면서 각기 못한 것을 양이 못한 것을 음이 하고 음이 못한 것을 양이 하면서 목기를 이렇게 회전시키는 것을 하더라. 이렇게 하고 금이 여기 하는 요 금의 계절에서는 뭐가 있냐 뭐 신유술이 있겠죠, 그죠? 요 신, 유, 술 이때는 전부 다 음양이 공이 절태 혹은 묘 요렇게 들어가요. 묘, 양 요런 식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여기 약한 자리에서는 여기에 금이
있는 이 자리에서는 목이 아주 약하게 자기 기운을 갖다 이루면서 들어가게 되죠. 그죠? 여기서도 서로가 약간씩 어긋나요. 그죠? 하나가 절이면 하나는 태고 이런 식으로 절태 이렇게 하면서 살짝씩 역할을 바꿔가지고 여기서 겨우겨우 지나가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목이 이렇게 회전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말만 들으면 너무 복잡하잖아.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룰은 이러니까 음량을 바꿔가지고 이 하나의 오행이라는 게 서로 계절에 따라서 역할을 바꿔서 하나가 생하면 하나는 죽어버렸다가, 그죠? 하나가 빽 죽어서 하나는 벌떡 일났다가 이런 식으로 음량이 서로 분리할 때를 서로 보충을 해가면서 이게 계절을 지나가구나, 요 정도만 지금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제 애울 때도 이제 그 방법대로 애우기는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행도, 우리가 화요일반에 지금 하고 있는 사행도라는 그거를 이해를 하면 요 12운성이 아주 쉽거든요. 아주 쉬워요. 쉽는데 일단은 우리가 기초에서는 무조건 애워야 되기 때문에 이 목이 어떻게 하느냐, 금이 어떻게, 수가 어떻게 하느냐, 요거를 계절마다 특성을 가지고서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하기 전에 이제 용어를 조금 이제 우리가 그 특성을 알아야 되거든요. 자, 우선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볼게요. 생이라는 게 있고 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대라는 게 있고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되거든요. 생욕, 대록. 일단 제가 한글로 할게요. 한글로 하는 게 편하니까. 생욕, 대록, 왕. 요거로 제왕에도 한 글자로 외우면 되거든요. 왕, 쇠, 병, 사, 묘. 그 다음에 이제 절, 해, 양, 요렇게 12개 되거든요. 둘, 넷, 여섯, 여덟, 12개. 그래서 외울 때는 아까 우리가 기준 줬던 게 생, 왕, 묘 요렇게 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순서대로 할 때는 생욕, 대록, 왕, 세병, 사묘, 절, 태양 이런 식으로 12가지를 이렇게 외워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순서가 중요하기도 하고, 외울 때는 어쨌든 간에 기준을, 12운성 외울 때는 기준을 생왕묘 기준 해가지고 하면 좀 수월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 사이사이에 3개씩 들어가거든. 이렇게. 이런 식으로 3개씩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고, 외울 때는 생왕묘 요걸 기준을 하면 되거든요. 사실은 이제 요거를 기준을 정해놔놓고 나면 좀 수월하긴 해요. 우리가 목을 볼 때는 이게 다 양간을 외울 때는 좀 쉬워요. 양간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요 구조의 요 순행대로만 하거든요. 요렇게 순행대로만 해요. 그러니까 갑은 삼합으로 돌리면 해묘미 요 구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생, 왕, 묘 요렇게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화는 병화가 이제 양이니까 인오술 요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요렇게 돼. 그러니까 여기서 생, 왕, 묘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절적으로 그 가을이 되는 금에 해당되는 거 경금, 이거는 뭐예요? 사유축이거든. 삼합이. 그럼 요 생왕묘 이렇게 되고, 수에 해당되는 임수가 양이니까 신자진이 수의 국이니까, 그죠? 수의 국이니까 요렇게 생왕묘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외우기가 좀 수월하잖아. 그럼 요 사이에 낀 게 욕대록이나 세명사가 요렇게 끼거든요. 이렇게 끼어요. 절태양하고 요렇게 끼거든요. 3가지가. 그러니까 요거를 순서대로 이제 짚어가면 되는 거지. 해, 자, 축, 인, 묘진사원 이런 식으로 하면 돼. 근데 절대 그러면 이제 헷갈리가 나중에 더 헷갈려. 그러니까 무조건 외워야 돼. 갑이 진토를 보면 이러면 바로 그냥 해묘미니까 해묘미니까 묘 뒤에 묘진 에서고 진이니까 이거는 왕 다음에 세구나 이렇게 하면 한 발 늦어요. 그러면 안 돼. 그 흙공부라 그러면
그러니까 갑진이라면 갑진이 새지 이런 식으로 바로 딱 나와야 돼. 예, 그게 이제 빨리 하는 요령이 됩니다. 그게 더 훨씬 빠르고. 그러니까 방법을 찾지 마세요. 이거는 12운성은 무식하게 최고야. 그냥 무조건 달달달 그냥 입에 붙도록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저는 이렇게 사실 처음에 이거 온갖 방법을 다 써가지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옛날 아주 오래전에 강의에서는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한번 이거 샘플로 한번 이렇게 해라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라는데 아주 오래전에 한 10년 넘었나 이때는 내가 우리 열정이 많아가지고 이거를 전부 다 그 의인화 하든지 하여튼 뭐 물건을 하든 빗대든지 해가지고 애우는 방법을 하나 글자마다 해가지고 했었거든요. 해봅시다. 이거 요즘 이렇게 안 해. 왜냐 너무 유치해가지고 하는데. 갑을 보자. 이거를 누구로 하느냐 하면 갑돌이를 하자 말이에요. 그죠? 갑돌이를 합시다. 갑돌이가 이래가지고 이게 막 그리고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막 이래가지고 옛날에 내가 공부 배운 사람들 이거 다 기억할란가 모르겠다. 이 갑돌이라 갑돌이에 이거 손에 이거 뭐 쥐고 있는 게 뭐냐면 집게야. 집게. 우리 옛날에 보면 우리 어릴 때 보면 이거 넝마 망태 가지고 넝마 하는 사람도 있었잖아. 뭐 쭉 기억나지, 그제? 기억 안 납니까? 많았거든 우리 어릴 때는. 그죠? 큰 이런 소쿠리 같은 거 뒤에 메고 막 쓰레기 뭐 깡통 뭐 이런 거 다 줍고 다니고 이런. 예. 얘가 갑돌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갑이 어디에서 사느냐? 해운대 해수욕장에 사는 거야. 그래서 갑을 해에 장생한다고 채우는 거예요. 그 갑을 해에 장생합니다. 이제 해운대 사는 거야, 갑돌이가. 근데 갑이 갑자기 뭐라면 욕을 잘하는 거야. 그래서 갑이 자의 욕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래가 욕을 잘하니까 뭐냐 갑이 축에 깐죽대는 거야. 얘가 욕을 하면서 갑죽대야. 갑죽댄다고. 그래서 갑자기 욕도 잘하고, 그죠? 예. 갑이 해운대에 사는데 갑자기 욕 잘하고 깝죽대는 거야. 이제 로광은 쉽죠. 록은 내가 똑같은 거라고 했으니까 뭐냐 뭐 인이 록이 되잖아, 그죠? 갑은 인이 록이 되니까 이건 쉽지, 그죠? 로광 이런 거 안 해도 되거든. 로광 안 해도 되잖아. 묘는 당연히 왕이고 음양이 다른 게 이제 보통 약인으로 들어가는 묘 이게 왕이거든. 병은 왕이 뭐죠? 이러면 오가 되고, 그죠? 급제로 들어가면 이러면 되잖아, 왕지, 그죠? 그 다음에는 경금은 유가 되고, 그죠? 임수는 자가 되고, 여기 다 왕이거든. 록은 내가 똑같으니까 병은 사가 되고, 유는 신이 되고, 임수는 해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기운이 그대로 있는 로광은 그러니까 이건 애울 필요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일단 두 개는 그저 먹기로 이제 떨가낸 거고, 떨가낸 거고, 그래. 그 다음에 이제 그 야가 집게로 짚을 때 값진 거는 뭐겠어요? 쇠라. 그래서 갑은 진에 새야. 갑돌이가 값진 것은 쇠라 말이야. 갑 산 거는 뭐지? 갑 산 거는 갑이 산 거는 병이야. 병이야, 병. 예, 값진 것은 쇠고 값 산 것은 갑이 그래서 사회에서는 병이야. 이제
묘는 해묘미의 끝자락이니까 미가 되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생황묘는 그렇게 그냥 안 해도 되잖아, 이거 그죠? 한번 삼합으로 돌려버리면 되니까 미는 묘가 되고. 이제 절태도 그저 묶이거든. 절태도 이것도 쉽잖아. 왜냐면 내가 목이니까 금에 붙이면 되니까 신유에 붙이면 되지 뭐. 그죠? 이런 건 안 해야 되거든. 이까지 어쩌는 갑신절, 갑유주태 뭐 이래 해도 되고, 요는 안 해도 그냥 금이니까 이거는 절태구나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절태 요거 세제 강하죠. 요거 이제 의미는 제가 이제 하나하나 설명드려야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아주 애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가, 이제 해가 생지로 되기 때문에 해 바로 전에가 술이잖아요. 그죠? 술. 그죠? 갑술이 양이 되는 거예요. 갑돌이가 이제 일 다 하고 오면 이제 술을 양껏 마신다 말이지. 갑술. 일이 힘드니까 실컷 쓰레기 줍고 하면 이제 집에 들어오면 술을 양껏 마신다 말이야, 갑돌이가. 이런 식으로 애웠거든요. 애우게 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를 식간을 전부 다 요 스토리를 다 만들어가지고 애우게 했어요. 그러니까 금방 애워. 그래, 값진 것은 쇠야. 진이 딱 오면 갑은 진은 쇠 딱 이렇게 바로 이제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이게 너무 유치하더라. 그렇게 그죠. 자기 거부터 하면 좀 쉽죠. 예. 자기 기준으로 하면 좀 쉽지, 그죠? 네.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각 12운성 요즘은 워낙 사람들이 이거 많이 가르치거든요. 근데 우리 사실 처음에 공부할 때는 12운성 별로 안 중요하다고 안 배우는 데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그래 했었는데 이게 안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랬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12운성을 이게 이제 복잡하니까 이 12운성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은간은 필요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이제 또 은간을 또 어떻게 보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방식이 아니고 이게 FM대로가 아니고 이제 좀 바꿔서 보는 거예요. 좀 변형해서 바꿔서 보는 거. 그러니까 12운성에 대해서 관법이 굉장히 많이 변화를 많이 하고 이 현대에서 그게 왔어요. 근데 이거는 정립이 된 거는 아주 오래됐습니다. 엄청나게 오래된 시절부터 정립은 다 되어 있었어요. 근데 원리를 음관과 양간의 그거를 이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거를 자꾸 바꿔가지고 원칙에서 어긋나게 자꾸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 절대로 안 돼요. 이거 사행도로 하면 왜 그런가 금방 알기 때문에 이게 절대로 음간과 양간의 그 원리가 고전에 나오는, 그러니까 아주 옛날부터 나오는 이 고전에 나오는 방식대로 그대로 써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음이 생하는 데는 양이 죽어요. 음생양사, 양생음사 이래 돼. 이게 원칙이 되거든요. 음이 죽을 때는 양이 살아나줘야 돼요. 목기가 그래야지 보존이 된단 말이죠. 그다음에 양이 막 살아나 음이 팍 죽어야 돼요, 그죠? 음이 팍 살아나. 그래서 이제 그 밸런스를 잡으면서 식간이 그 지지의 그 환경 속에서 소멸되지 않고 계속 자기 기운을 유지를 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제일 원칙이 됩니다. 요거에 대한 것도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일단은 12운성에서는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애우는 방식이나 방법은 자기가 자꾸 연구를 해야 돼요. 이거 갑돌이로 데리고 오든지, 뭐 하여튼 뭐 누구를 데리고 와가지고든 자기가 연상법으로 하든지, 이거를 무조건 애워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잘 안 해지거든, 사실. 헷갈려. 근데 사주를 자꾸 보면 그게 쉽게 돼요. 그러고 이제 이 방법에서는